여러분,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갑자기 초원? 이거 뭐라고 하죠? 식물원? 제 옆에도 예쁜 이파리 한 장? 근데 이분의 몸값이 오늘 저의 몸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화병에 담겨있는 이 이파리 한 장의 가격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식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재테크 하면은 뭐 갖가지 재테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하다 식물로 재테크를 한다. 이파리 한 장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희귀 식물을 키워서 비싼 값에 되파는 재테크, 이른바 식테크라고 한다는데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세요의 저자, 유튜브 채널 식물집사 독일카씨를 운영하시는 김강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물집사 독일카씨 김강호입니다. 독일카씨. 네. 독일 카씨는 뭘까? 아저씨, 독일 아저씨도 아니고 카씨, 뭐 영주 김씨 뭐 이런 뜻인가요? 이게 제일 질문이 많은 그쵸. 거예요. 이름이 왜 그러냐. 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 조금 오래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물 키우면서 그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쓰던 닉네임이에요. 네, 독일에 살면서 카틀레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동호회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건데 네.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 동호회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박씨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래서 카틀레아 씨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닉네임이 굳어진 게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지역에 계셨습니까? 에센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럼 에센 카씨네요. 네, 그죠. 조금 세세하게 나누자면 그 서울댁, 텍사스댁 이런 것처럼 에센 카씨. 맞아요. 네. 그래요. 우리 에센 카씨 김강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된다. 식물을 많이 키운다. 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집에 항상 식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또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때 어머니들 그런 분들 많으셨죠. 많았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어머니 물 주실 때 이제 물시 좀 같이 들어드리고 이럴 때부터 저는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부터. 전반적으로 네. 아들들이 그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재밌게 물 주는 거 같이 구경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좋아한 건 사실 이제 유학을 가면서부터 조금 외로워서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반려식물을 그때부터 키우신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강호 작가님은 작가나 유튜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본업은 또 따로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본업은 지금 도대체 따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식물 관련해서는 책도 작년에 한번 이제 집필을 했고 지금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물 이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요.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의 강사로 또 초빙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제 5월 7일부터는 충북 도립대학교에서 이제 가드닝 최고 경영자 과정이 생겼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로 초빙이 돼가지고 또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할 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전공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식테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제 옆에도 아주 고귀한 이파리 한 장이 분양을 기다리면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식테크라는 게 뭐예요? 식물 재테크를 줄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식물이라는 게 예전부터 우리 뭐 어머님들 때부터 해가지고 번식이 이제 잘 되는 식물 네.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해서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 좀 나눠서 같이 키우거나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온라인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활발하게 식물 그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조금 돈을 받고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런 식물들이 조금 인기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새나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테크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앵무새나 구간조 알 이런 게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중고거래 시장에서 식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너무 많이 생겼고요. 더 신기한 거는 그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이런 땡땡 뭐 이런 그쵸.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도 식물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아, 그 야채 마켓에 네, 네. 그 거기에 딱 들어가면 카테고리에 딱 식물만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이런 식물을 키워서 분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록이 쭉 떠요.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분양받기도 하고 네. 내가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숫자를 보니까 2021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식물 관련해서 등록되고 거래되는 이런 건수가 거의 4천여 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영향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네. 식물을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식물 자체를 탐구하고 이걸 통해서 재테크까지 한다. 이런 원인이 뭘까요? 이게 정말 코로나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부터도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긴 했지만 확실히 이게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외부 활동이 조금 제한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으시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이 가드닝, 실내 가드닝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강호 작가님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는데, 만부리님 떡갈립 고무나무잎 다 떨어져서 당황했던 적 있는데 독일카스의 조언으로 환생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막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좀 이따 하나씩 여쭤봐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물들을 좋아하시고 오랫동안 키워 오셨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식테크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식물들이 몸값이 높은지, 또 키우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 지금 함께 출연한 이 화분 두 개와 이파리 하나, 요 세 분의 몸값도 좀 궁금하기도 네네. 하고, 일단 이 화분들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랑 색깔 네. 잎을 갖고 있는 애가 보여요. 몬스테라예요. 몬스테라? 네, 잎이 지금은 어려가지고 아직 찐잎이 없지만 이게 크면서 이파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구멍이 막 들어가는 그런 몬스테라거든요. 어디서 호텔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보셨을 그게 거예요. 아픈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이제 공기도 잘 통하게 하고 아래에 있는 이파리한테 빛을 조금 주기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이렇게 빛을 좀 투과시킬 수 있는 그런 뭐야. 좀 썰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배려까지? 네, 되게 그래서 저분은 지금 많이 자라면 다 성장하면 저 화분은 얼마나 자라게 됩니까? 이파리가 이 한 장이 거의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트할 정도, 요 정도 한 되는 아름 한 아름 정도 될 되는. 정도? 네. 물론 한 아름이라는 야생에서는 게 양팔로 감싸 안은 그 정도의 부피가 되는 건데 네, 저렇게 작은 잎이요. 네. 아직은 어린 개체인 거죠. 자, 그러면 저의 본색을 한번 드러내 볼까요? 네. 지금은 몸값이 얼마입니까?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파리 한 장당 가격을 좀 책정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 화분 하나의 현재 가치가. 네.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면 저 화분에서 이파리 하나씩 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저 꿈나무까지 네. 따로따로 다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은 조금 어려가지고 이파리 하나씩 나누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느 정도 큰 상태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 네. 한 장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 자르면 이제 분양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제가 호칭을 바꿔야겠네요. 화분이라는 호칭을 귀한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저 귀한 분이 계셨고 그 옆에 이파리가 조금 더 크네요. 네, 얘는 이제 필로덴드론 중에 파스타짜넘이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파스타 짜놈?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약간 친숙해요. 파스타 짜놈. 그렇죠, 맛있는 거 그 파스타 네. 같은 느낌이고 그 안에서도 또 실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리로는 실버.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한 장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갖고 있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한 60만 원 정도. 네, 요 식물 가격이 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가격이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주식같이. 아니 무슨 증시입니까? 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물 가격이 이렇게 막 높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는 사람, 키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요걸 키우는 사람이 적게 되면 얘도 이제 똑같이 자동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또 키우는 사람은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가졌어요. 그럼 이제 별로 이제 키울 사람들이 없는데 가진 사람들은 많아서 분양될 개체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 이런 생각나네요. 예전에 우리 튤립 전쟁. 아, 그렇죠. 거품, 예, 그 튤립 버블. 관련해서 완전히 그 튤립 하나가 그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값이던 때가 네.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저 노란색이 좀 섞여 있는 저 친구가 지금은 조금 더 귀하군요. 네. 저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이 무늬가 아름다워서 얘 이제 몸값이라고 해야 돼. 이게 높아진 건데 번식을 했을 경우에 이 아름다운 무늬가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얼룩 무늬가 사라지게 되면 몸값이 떨어지는군요. 몸값은 이제 그냥 초록색 일반 몬스테라가 되는 거죠. 아, 지금은 예쁜 노란 얼룩이 있는 몬스테라이고 화분 가격이 거의 700만 원에 육박하는 네네. 굉장히 고가인데 저 얼룩 무늬가 사라지면 그냥 예쁜 식물이 된다. 네, 그렇죠. 아, 이거 비정하네요. 식물의 세계도 비정합니다. 얼룩 무늬에 따라서. 네. 제 옆에도 지금 예쁜 크리스탈 화병에 이파리 하나가 놓여 있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만져도 될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만지셔도 돼요.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요 이파리 한 장. 네. 이 친구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아까 얘랑 비슷하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얘 이름은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섬이라는 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글로리오섬. 글로리오섬. 네, 그 안에서도 조금 이파리의 색감이 어두워서 다크폼이라고 또 세세하게 다크폼. 나누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잘라놨잖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아래 좀 삐쭉하게 튀어나온 게 이제 새 이파리가 될 아이고 그러네요. 네, 뿌리도 나오고 있고.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주 작은 한 2cm 정도 되는 새 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라나면 이 정도 몸값을 네, 얘는 이렇게 비싸지진 않고 얘는 이제 무늬가 없기 네. 때문에 이런 애들은 또 번식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또 많이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낮은 편인 거죠. 그래요. 이렇게 저는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파리 한 장에 몇십만 원 이것도 놀라운데 네, 책 뒤에 저 귀한 분은 저 몸값이 우리 중고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물들이 있구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참 신기하다.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지까지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는 이런 식물들 말고도 네, 설마 이거보다 더 비싼 건 없겠죠? 있죠.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네, 정말 키워보곤 싶지만 차마 못 도전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한 2개 정도 드리자면 또 필로덴드론 중에 빌리에티의 바리에가타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름이 또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잎이 조금 길게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네. 거기도 노랑무늬가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이가 와가지고 그런 게 생긴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가격으로는 이파리 한 장에 1,000만 원을 호가를 이파리 한 장에 했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근데 저도 저걸 누가 사 했는데 정말로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10장이면 1억 원? 에이, 그게 전세가만 전세 보증금인데 이 식물들의 이름도 특이하고 종류도 참 처음 들어보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게 아마 나는 작은 것부터 한 장부터 시작을 해볼래 이렇게 네. 키워서 화분에 옮겨볼래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식물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파리와 뿌리의 상태를 보고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제 뿌리도 내야 되고 이제 새 잎을 내서 분양을 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딱 잘라가지고 바로 분양하는 거는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새 잎도 나와야지만 사실 이제 정식적인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파리만 있는 거는 좀 가격을 싸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뿌리를 내려서 새 잎을 낼 때까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새순이 나온 어느 정도 번식에 성공한 개체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잎이 좀 싱싱하고 뿌리가 하얗게 잘 내려있는 그런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옆에 계시네요. 네, 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약간 그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게, 식물을 사랑하고 좋아하실 수 있지만 네, 그냥 뿌리가 돋아나지 않았는데 그 네네. 이파리를 자른 그 단면이 있는 그거 자체를 사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불법,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되기까지 조금 그런 그 확실히 되지 않았을 시기에 그게 조금 가격이 적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좀 구하곤 했어요. 막 키우곤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네. 실제로 이게 생육이 잘 됩니까? 생육이 되긴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쉽지 않겠죠. 네, 아마추어 네. 입장에서는. 네, 그 뿌리가 돋아나 있는 싱싱한 식물을 구입하세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마음이 급하면은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예전에는. 그래요. 그러면 이걸 잘 키워서 잘 분양하는 게 식테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심신을 안정하는 힐링 그 자체일 네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네, 우리 김강호 작가님이 사실은 피아니스트예요. 네, 선화의 고를 나오신, 그리고 유학을 다녀오신 피아니스트인데 실제로 출강도 하시잖아요. 네. 이 식물들이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네. 우리 쑥쑥이가 정말 쑥쑥 자라더군요. 이런 음악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제 직업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고 하니까 또 유독 저희 집 식물이 되게 크게 자라요. 되게 건강해 그래요, 보이고. 그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네. 분명히 이제 피아노 음악 연주를 들려줘서 쟤네가 잘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제보를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 집에는 완전 방음이 되어 있어가지고 방 밖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하나도 안 어우, 들리거든요. 소름. 네. 그럼 그 왜 잘 자라죠? 그 집은? 그래서 뭐 요즘엔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런 걸로 듣기 때문에 음악을 들려준 적은 없는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 경험은 했어요. 유학 네. 시절에는 네. 이제 방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방에서 이제 피아노를 놓고 연습도 거의 하루 종일 하고, 너무 이제 심심하고 외롭다 보니까 식물도 지금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대화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아요. 식물이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식물어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새끼를 좀 치거나 네. 갑자기 좀 아팠던 애가 살아났을 때 어. 잘했어. 약간 요런 감탄사 정도 하지 막 잘 잤니? 뭐 요런 대화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잠깐 상상했는데, 그래서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근데 확실히 음악을 들려주는 게 이 식물 생육에는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식물들에게 파이팅. 잘 잤니는 안 했지만 파이팅은 했다고 하시는 네, 그렇죠. 김강호 작가님과 여기까지 함께 할 건데, 독일어로 파이팅이 뭡니까? 독일어로 파이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만 독일로 유학은 다녀오신 네. 지금까지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세요의 저자, 유튜브 채널 식물집사 독일 카시를 운영하고 계신 김강호 작가님, 또 김강호 피아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